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일단 투두가 하나 남았었죠. 요거를 DB 조회를 하지 않는 버전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요. 리프레시 토큰이랑 어세스 토큰 둘 다 사용자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뭐 헤더가 됐건 쿠키가 됐건 둘 다 넘겨주고 있고요. 얘를 받아서 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페이로드 쪽을 검증해서 페이로드 쪽에서 얘가 지금 현재 정보가 없으면 회원 찾을 수 없다. 혹은 API 키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완한다고 구분을 해놨는데 요거를 조금 구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꿀게요. 사실 뭐 이거를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긴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검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태울 거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어세스 토큰이랑, 자, 토큰도 중요하지만 API 키도 지금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리프레시 키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름만 그냥 API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토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역할로서 이제 임무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사용자 쪽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키를 두 개를 주고, 처음에 키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드를 두 장을 주고, 하나는 신분증이고요. 아니, 하나는 이제 임시로 쓰는 여러분들의 임시 신분증이고, 하나는 여러분들 원본 신분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시 신분증으로 찍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좀 편해요. 뭐 직접 어떤 기계에 뭐 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몸에만 이렇게 몸에 들고 있으면 뭐 바리게이트 통과할 때 그냥 그러니까 소지하고만 있으면 통과가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쉬운 인증을 할 수 있는 임시 키를 발급해 놓고 5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렇게 그 게이트를 못 지나간다고 알림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 원본 신분증 꺼내서 그 임시로 발급을 받은 카드를 폐기하고 기존 거를 새로 발급받아서 걔로 들고 또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무튼 그럼 둘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신분증이 어세스 키고 어세스 토큰이고, 그 원본이,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얘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신분증이 이제 리프레시 토큰 혹은 API 키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장을 다 발급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세스 토큰을, 그럼 이제 둘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되고요. 자, 1번은 어세스 토큰과 API 키 둘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뭐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할게요. 자, 요거를 여기서 if문으로 일단 여기서 요렇게 요걸 해결했었죠. 자, 요걸 요렇게 해결했었죠.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어세스 토큰이 사실 더 중요해요, API 키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가 더 보안적으로 탈취됐을 때 더 크리티컬할까요? 발급한 입장에서 얘가 다시 그러면 이거보다는 탈취라기보다는 회원 정보를 회원 정보가 인증인가를 하는 입장에서,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성이 높은 것 같아요? 둘 다 어차피 발급해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 API 키가 DB 쪽에 저장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어세스 토큰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발급을 또 시켜주고 이런 걸 이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얘만 있어도 나중에 어세스 토큰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이 훨씬 더 크죠. 얘는 탈취 당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API 키로 재발급도 받을 수 있고, 유효성이 만료되더라도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만 있어도 다른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얘가 중요도가 더 높죠. 물론 1차적인 검증은 어세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한다기보다는 어세스 토큰을 통해서 검증을 먼저 하고 유효성이 깨지면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뭐 불러오겠지만 아무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API 키가 조금 더 중요한 키니까, 중요한 이제 토큰이니까 얘를 먼저 일단 검증을 할게요. 뭐 사실 얘부터 하나 나중에 다른 거부터 하나 상관없는데, 아니면 뭐 동시에 조건문 안에 넣냐 이거 똑같긴 한데, 일단 그냥 얘를 이제 먼저 검증을 하고요. 자, 얘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얘도 이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뭐 먼저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앞에서 조건문을 처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서 먼저 하는 것도 있고, 어세스 토큰은 좀 관련된 로직이 좀 길다 보니까 얘는 if문으로 좀 묶으려고 제가 위에 얘를 먼저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세스 토큰도 빠지면 안 되니까 얘도 검증을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바로 이제 throw new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끝냈다면, 자, 이제는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게 얘가 지금 너무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로직을 좀 묶을게요.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고요. 자, 한 줄로 이 부분을 처리하면 뭐 없어도 한 줄로 쓰면 되지만, 자, 조건문을 태우고 여기다가 얘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언했던 얘네들도 다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 있는 얘까지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 얘를 그럼 여기다 왜 넣냐? 얘가 실행되는 건 API 키 검증은 뭐예요? 어세스 토큰이 실패했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얘네들을 다 태우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세스 토큰이 비어 있으면 일단은 API 키 블랭크는 비어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세스 토큰이 비어 있을 때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세스 토큰이 비어 있을 확률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비어 있을 때 대응할 경우의 수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비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비어 있지 않을 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을 때요. 반대로 가야 돼요. 비어 있지 않을 때 얘를 태워서 그 케이스별로 여기서 대응을 다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비어 있지 않을 때, 비어 있을 때 수하고 이렇게 서비스 익셉션 터트려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비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키가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이제 비어 있을 때 얘는 태워서 이제 보내는 거고, 로그인 하라고 이제 이렇게 밴 시키는 거고, 얘는 비어 있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어 있진 않지만 유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일단 비어 있지 않을 때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로드 정보 불러오고, 자, 여기서 페이로드 정보를 불러왔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얘 값을 여기서 이제 검증을 실패했으면 검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떴죠. 자, 근데 이것도, 자, 일단 조건문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지울게요. 자, 어차피 요 조건은 내부적으로 여기 밑에서 대응하면서 다 잡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세스 토큰이 비어있지 않을 때 페이로드에서 정보 불러오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로드가 널이 아니면 데이터가 불러와졌을 때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쓰려고 일단 초기화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페이로드가 널이 아니면 일단 유저네임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불러와서 멤버 쪽에 셋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서 안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떼시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회원 정보를 못 찾아내면 회원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뜨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 멤버 쪽에다가 회원 정보를 넣어주겠죠. 어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유저 아이디를 페이로드로 가져와서 조회해서 가져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그 어세스 키가 비어 있지 않는 거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뜻이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다시, 자, 일단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요거를 제가 아까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요 대신에 멤버 너를 위로 좀 올릴게요. if문 위로. 그래야지 얘도 호환이 되니까. 자, 요렇게 좀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얘가 어세스 토큰이 비어있지 않으면 여기를 태운 다음에 페이로드가 널이 아니면 찾아내서 회원을 넣어주는 거죠. 거기서 만약 못 찾으면 이제 익셉션 터지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문이 안 타는 조건이 뭐야? 어세스 토큰이 비어있을 때. 비어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세스 토큰이 뭔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없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발급이 안 된 거밖에 없죠. 발급이 안 됐거나 뭐 삭제가 됐으면 이제 어세스 토큰이 없으면 이제 API 키를 통해서 인증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어세스 토큰이 뭔가 실패를 했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세스 토큰을 통해서 인증이나 인가가 실패를 했다 이러면 이제 API 키를 그 대체 키로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받아오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코드를 조금 리팩토링 했고 뭐 이전에 코드도 사실 똑같긴 한데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묶어서 필요 코드 관련 코드끼리 좀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투두 보안 예정 요거 하려고 제가 이거 가독성 있게 조금 일부 바꾼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조회를 해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로그 쪽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띄우시고 깨끗하게 한번 밀고요. 클리어 올 하신 다음에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글쓰기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 먼저 돌려보시죠. 자, 포스트 쪽에 자, 글쓰기 한번 보시면 글 작성 쓰기라 해놨죠. 자, 1번 맨 처음에 이제 글쓰기부터 했으니까 1번 케이스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청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자, 내부적으로 이제 get API key 뭐 멤버 블로그 뭐 이러는데 자, 일단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내부적으로 쿼리 히스토리가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쿼리 날라간 거 보이시죠? 자, 테이블 뭐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데이터 뭐 밀어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일단 성공했으니까 기능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자, 쿼리가 요렇게 날아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고 너무 장황한데 글쓰기만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자, 여기서 쿼리가 총 몇 개 날라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이걸로 그냥 비교를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요거 쓰이죠? 요거 쓰였을 거예요. 자, 그럼 셀렉트 한번 날라갔겠죠? 자, 그 다음에 자, get API 키는 뭐 쿼리 아니니까 자, 요거 통해서 API 요청이 포스트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가 지금 현재 API 이쪽으로 가볼게요. 포스트 생성. 자, 작성 쪽이죠. 자, 그러면 여기 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RQ get 액터 타죠. 자, 그럼 여기 타죠. 자, 요청 들어오면 요거 타죠. 크리에이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get 액터 타고 얘 타고 이제 그 관련된 쿠키나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어세스 토큰이 발급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된 거니까 되고 있으면 얘를 타겠죠. 자, 그럼 얘를 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쿼리가 뭐가 날라가겠어요? 자, 뭐 변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에서 얘 데이터 대조를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쿼리가 뭐가 날라가겠어요? 뭐 대략 예를 들면 쿼리 아까 히스토리에도 찍혔겠지만 이런 애가 날라가겠죠.
유저네임. 네, 뭐 이렇게 날아갈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날아간다면 네, 쿼리가 요런 애가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자, 이게 이제 RQ 쪽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자, 테스트 케이스에서 찍힌 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날아가 있어요. 맨 처음에 글쓰기 누르면 셀렉트 문장 하나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서 뭐 인설트 넣고 이런 게 날아가요. 자, 인설트는 어디서 처리돼요? 포스트 크리에이트니까 이 멤버죠? 포스트 인설트는 여기서 처리되겠죠. 근데 네, 한번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테스트 케이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글 생성 인설트 문이 여기서 글 쓰기 관련해서 인설트 문이 여기 날라가요. 인설트 인투가 날라가요. 네. 자, 이렇게 날라갈 텐데 RQ가 먼저 실행되니까 요게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인설트 문이 글쓰기 전에 셀렉트가 그러면 2번 날라갔을까요? 1번 날라갔을까요, 여러분? 자, 요렇게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번 날라가는 게 맞잖아요. 자, 근데 사실 지금 트랜잭션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트랜잭션으로 묶여있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쓰면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이 쿼리를 한번 날려서 결과를 받아왔으면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현재 영속성 컨텍스트 쪽에 트랜잭션을 묶이고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요 작업이 다 묶여 있으면 일단 요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온 상태라면 이후에 또 날려도 이후에 얘를 또 날려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쿼리를 안 날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최초 여기서 한 번 날리면 끝이에요. 두 번째 안 날립니다. 왜냐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실행 컨텍스트. 그러니까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서 찾아요. 똑같은 애가 있는지. 찾으면 안 날려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도 보시면 인설트 전에 셀렉트 한 번만 날라가고요. 이거 한 번은 지금 테스트 케이스 쪽에 이쪽 글쓰기 쪽에 최초에 제가 이거 값 비교하려고 요거 가지고 온 거 있죠. 요거 한 번 날린 거고 그 뒤에 RQ에서 날린 건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설트로 바로 들어간 이유는 RQ의 값이 실행이 안 됐다는 그런 증거죠. 자, 근데 이건 테스트고, 자, 그러면 테스트 말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운영 환경에서 자,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렇게 미리 뭐 날리는 건 없겠죠. 자, 이게 운영 환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그럼 가정해서 테스트 케이스 맨 처음에 이거 날린 것처럼 날리는 상황이라 쳐볼게요. 운영 환경에서. 자, 운영 환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날라가요? 두 번 날라가요? 네, 두 번 날라가겠죠. 운영 환경이니까. 운영 환경에서는 트랜잭션으로 막 묶여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글쓰기 영속성 컨텍스트로 묶여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 뭐 앞에 없을 뿐더러 이제 만약에 얘가 묶여 있지 않는 구조라면 두 번 날아가고 무조건, 그리고 얘는 뭐 앞에 그런 그 조회 쿼리가 날아갈 일이 없어요, 사실.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단 실행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 특수한 영속성 컨텍스트를 묶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실행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제는 일단 보완을 해야 된다. 핵심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막간에 그냥 영속성 컨텍스트 얘기를 한 거고, 아무튼 얘는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거는 커밋을 좀 나눴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하냐? 자, 쿼리를 쓰지 않고, 쿼리가 아니라 쿼리를 날리지 않고 멤버라는 엔티티 기반으로 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우시고, 자, 요걸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RQ 안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그냥 멤버를 만들게요. 뉴 멤버 하시고, 자,
여기다가 요 기존의 멤버 요 변수 위에 넣을 값으로 선언 요 변수에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걸 만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죠. 그래서 페이로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페이로드에 얘를 이제 값을 다 넣어주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id 값까지 하면 자, 요거랑 여기서 했던 대로 자, 뭐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뭐 쓸 수는 있다고 했죠? RQ 쪽에서 네, 롱으로 이렇게 받아왔고 자, 근데 얘네 두 개 정보 가지고 멤버를 만들 수가 없다고 했죠, 지금 상황. 네. 그래서 요거를 뭐 두 개를 이렇게 넘겨서 하고 싶은데 뭐 없잖아요, 닉네임. 그래서 이거를 얘를 받아서 만드는 전용 그냥 객체로 그러니까 생성 잠수를 따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를 멤버 쪽으로 가셔서 자, 멤버 엔티티 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생성 잠수를 따로 만들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퍼블릭하고 멤버하고 자, 자, id 값을 일단 롱 id로 받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값을 유저 네임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this id의 id 자, this 유저네임의 유저네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베이스 엔티티 쪽에서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베이스 엔티티 쪽이 상속받은 관계인데 얘를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선언했어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얘 내부에서밖에 접근을 못하는 구조여서 얘가 실패한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저희가 접근 제한자 중에 배운 게 있죠? 자, 이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 자, 내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 관계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프로텍티드.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를 쓰면 같은 패키지 또는 상속 관계, 자식 관계에 있는 녀석들한테도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베이스 엔티티 자, JPA 베이스 엔티티 이쪽에다가 프라이빗을 프로텍트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열어주는 거야. 자, 이전엔 이게 필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DB 조회하는 거 이제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API 키가 있고 어세스 토큰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토큰을 기반해서 페이로드를 받아오고 그 페이로드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디랑 유저네임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이용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초기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실패하면 이제 API 키에서 뭐 대응을 해주는 거를 이제 후속으로 남겨놓긴 했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건 다 되고 자, 어서 토큰 서비스는 네, 멤버 쪽은 일단 다 되고요. 게시글 쪽이 이제 get 액터를 많이 쓰니까 요런 쪽이 좀 걱정이 되죠. 네, 근데 일단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댓글 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어서 서비스 쪽이라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돌릴게요. 자, 일단 다 되긴 합니다. 그러면 뭐 특히 뭐 이렇게 만든 get 액터 쪽에 저희가 가지고 오는 뭐 정보 중에 아직은 뭐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면밀하게 테스트 케이스 꼼꼼하게 보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볼 건데 일단 RQ 쪽에서는 DB 조회 없이 이제 가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